그럼 먼저 김현철 교수님 발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그 여러 개성공단의 그 사장님들을 얼굴을 뵈면서 2004년 12월 15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첫 번째 공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 개성공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전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노력들의 과정들이, 그런 결실이 우리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흘린 땀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참 참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호혜적 산업협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일종의 노동집약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남북한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은 통일 실험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위탁 가공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경제협력 방식과 다른 직접 투자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서 서로 남북한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어울리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뭐 상당히 정적 차이나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또 공존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통일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 공간이었습니다. 이 출입 자체를 군 통신선을 활용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군 통신선이라는 게 단순히 이 입출입에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고 남북한의 이 군사적인 협의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소통이 중단이 되면서 지금은 이 소통 중단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단순히 이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입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0여 년에 걸쳐서 정말 피땀을 흘려갖고 북한 노동자들을 숙련공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숙련공들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중 경협 현장에 빼앗기는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손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이게 단순히 입주 기업뿐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모든 원자재를 갖고 가서 조립해서 다시 갖고 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연관 산업의 피해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의류 산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생산 현장의 상실로 인해서 그것이 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북 제재 결의안과의 어떤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이 이 문이 닫히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의안도 이 4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했던 결의안보다 좀 더 강력한 부분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와 관련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과의 관계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성공단은 핵 문제 이전에 만들어진 공장이 아닙니다. 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제재라는 거가 추진된 상황에서 그런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든 공단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만들 때 이게 개성공단을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장 설비들을 미국 상무성의 허가 절차를 거쳐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는데요. 미국 상무성을 방문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수출 조항에 어떤 설비가 저촉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설비가 갔을 때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확실한 보장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RFID 방식이라는 게 결국 개성공단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미국 상무성이 그 정도면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핵실험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그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그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정이 들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5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21에서 이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내에 외국 은행 지점의 폐쇄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직접적으로 결의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을 이 결의안 내용으로만 보면은 다시 재가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임금이 유엔 제재 결의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벌크 캐시라는 겁니다. 이 대량 현금의 입출금을 이제 금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 조항이라는 게 5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갑자기 들어간 조항이 아닙니다. 원래 이 대량 현금의 금지라는 거는 그 이전에도 제재 결의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32에도 이 재확인한다라는 이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량 현금이라는 게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된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 이게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북한의 노동력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노동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제 결의안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얻을 목적에 저촉이 될 때만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개성공단을 폐쇄를 할 때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라고 주장한 게 이게 이제 재개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조정된다라는 근거는 정부 측에서 제시하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주는 임금이 어떤 식으로 용도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핵개발 자금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본인이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부분이 얼마만큼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필요에 따라서 이 조치들이 강화되고 수정되고 중단되고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그냥 한번 정하면은 고칠 수 없는 법이 아니고 북핵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치 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폐쇄 과정에서 정확하게 폐쇄에 따르는 절차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주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처리라든가 또는 이 청산 과정에서의 우리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런 그 청산 과정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폐쇄를 무작정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가동을 할 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폐쇄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한 현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뭐 현 정부에서 재개되기는 어렵겠죠. 정부가 이제 바뀌고 이제 재개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했던 그 책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시설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시설 점검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재가동을 할 때 이러한 조치들을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수장이라든가 오폐수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전력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의 공적 협력 자금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핵 문제와 개성공단의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정부는 핵 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계를 해서 이제 폐쇄를 했는데
이 연계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1년이 흘러서 평가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개성공단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만 입는 이것은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연계론에서 선순환의 일종의 병행론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을 가동을 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그것이 서로 긍정적인 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